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정형외과입니다. 오늘은 슬랩 병변, 상부 관절와순 파열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관절와순 중에 위쪽에 이렇게 이두근 장두의 건이 달라붙고 이쪽 부위에 문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선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진료할 때 환자분이 말씀하는 증상을 들어보고 어떻게 다쳤는지, 어떤 스포츠 활동을 주로 하시는지를 여쭤본 다음에 신체 진찰을 통해서 의심을 하고요. 하지만 이걸로 사실 진단까지 해내기는 어렵고 검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주로는 MRI로 진단을 하게 되고, MRI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MRI, 그냥 보통 촬영하는 MRI를 말합니다. 단순 MRI로도 진단이 될 수는 있지만 이 관절 와순을 보기 위해서는 MR 관절 조영술이 필요합니다. MRA라고도 하는데 이 A라는 의미는 arthrogram, 이게 관절 조영술이라는 의미고요. 이 관절 조영술의 A자를 따서 MRA라고 합니다. 이 MRA는 어떻게 찍냐면 이 관절막이 있는데 이 관절대로 직접 조영제를 주사를 합니다. 그래서 빵빵하게 부풀린 다음에 MRI를 찍습니다. 이렇게 찍게 되면은 관절와를 둘러싸고 있는 관절와순 구조물을 특히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MRA를 찍는 게 이 진단의 효율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관절경으로 카메라를 직접 어깨 관절에 넣어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확진이지만 보통은 MRA를 통해서 혹은 단순 MRI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MRA가 중요한 거는 젊은 환자에서 상부 관절 와순뿐만 아니고 다른 관절 와순의 이상이 발견될 수도 있거든요. 이 관절 와순은 단순 MRI로 확인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와순뿐만이 아니고 이 관절을 싸고 있는 인대나 관절막을 보기에도 관절 조영술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젊은 환자에서 어깨 통증이 있을 때는 MRA를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슬랩 병변, 상부 관절와순 파열의 치료를 알아보기 전에 분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는 총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단계로는 이두근 장두의 건이 상부 관절와순에 붙는 부분이 너덜거리는 변화가 생겼지만 찢어져서 벌어지지는 않는 상태가 타입 1, 1단계고요. 2단계는 손상돼서 너덜거리는 거 동시에 이 부착 부위가 벌어지는 소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이 부착 부위가 다른 소견만 보이고 2단계에서는 다른 소견에다가 이 부착 부위가 살짝 벌어지는 소견이 2단계고, 그 3, 4단계에서는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 발생합니다.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라는 거는 원래 이렇게 이 부착 부위에 있어야 할 관절 와순이 찢어지면서 손잡이 모양으로 이렇게 파열돼서 확 꺾이면서 덜렁거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양동이 손잡이 같다 라고 해서 이름이 붙은 파열이고요. 이 파열이 있는 상태가 3단계, 그리고 4단계는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 이두근 힘줄이 이 3단계에서는 안정적으로 그래도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이 이두근 힘줄이 아예 이런 식으로 이 관절 와순에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4단계고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4단계로 나누고 2단계가 가장 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슬랩 병변 상부 관절 와순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슬랩 병변의 치료에서는 동반 손상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불안정성이 있는지, 회전근개 손상이 있는지, 혹은 전방 관절 와순이 이상이 있는지 이런 걸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슬랩 병변 단독으로만 있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이 동반 손상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닌지 확인을 하는 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이 동반 손상에 대한 치료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확인됐다는 가정하에 이 슬랩 병변에 대해서 치료를 할 때는 우선 비수술 치료를 먼저 합니다. 휴식을 취하고 이 슬랩 병변이 발생하게 된 운동을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진통 소염제가 단기적으로 통증을 호전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 운동, 이 재활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재활 운동으로는 견갑골 안정화 운동과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가장 먼저 권유를 드리고 이 두 가지 운동에 초점을 맞춰서 재활을 진행하게 됩니다. 운동의 방법들은 환자분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랩 병변인 대부분은 이 비수술적인 치료, 쉬면서 약 먹으면서 재활 운동을 하면 대부분은 좋아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좋아지지 않더라도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증상이 생기는 게 남아 있더라도 평소 일상생활에 있어서 큰 지장이 없다면 사실은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수술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술까지 넘어오는 경우는 드물기는 한데 증상이 너무 조절이 안 되고 젊은 환자 혹은 프로 선수에서 그 스포츠 활동을 계속 해야만 한다. 팔을 드는 투구 자세라든지 역기를 드는 자세를 꼭 해야만 한다는 경우에는 수술까지 가기도 합니다. 부착 부위가 닳기만 하는 손상인 1번 단계에서는 그 다른 부위를 정리해는 변연 절제술만 시행해서 통증을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착 부위가 닳는 소견 말고도 약간 벌어지는 형태인 2번 단계에서는 변연 절제술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벌어진 부위를 연결해주는 봉합술을 시행할 수도 있는데 이 봉합술은 40세 미만의 젊은 그리고 이 팔을 드는 동작을 많이 해야 되는 활동적인 환자에서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변연 절제술만으로는 부족한데 나이가 40세가 넘는 중년이 넘는 나이일 경우에는 이 봉합을 하는 것보다는 아예 이두근의 장두건을 잘라버리거나 그 자른 절단면을 이 상완골에 고정해서 아예 방해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고정술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 4단계에서는 이 양덩이 손잡이형 파열, 이렇게 너덜거리는 모양의 파열이 발생합니다. 이게 계속 걸리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절이 안 돼서 수술을 한다면 그 양덩이 손잡이형 파열을 변연 절제술을 통해서 제거를 해줘야 되고 3단계에서는 제거만 해줘도 기존의 이두근 힘줄은 안정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봉합술까지는 잘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두근 자체가 분리가 일어나는 이 4단계에서는 이 장두건 분리가 어느 정도 일어나냐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50% 미만에서 분리가 일어난 경우에는 슬랩 떨어진 부분을 다시 이어주는 봉합술을 고려하기도 하고 이미 50%가 넘게 분리가 일어났다. 그럼 아예 이두건을 절단하거나 상완골에 고정해주는 고정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타입별로 수술의 방법이 좀 다른데 이 수술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진짜 필요한 경우도 거의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 운동선수가 아닌 분들은 이 비수술적인 치료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비수술적인 치료 중에서도 재활 운동에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슬랩 병변, 상부 관절화선 파열의 진단과 분류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슬랩 병변의 진단은 신체 진찰로 의심을 하고 보통은 MRI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 MRI 중에서는 MRA, 즉 MR 관절 조영술을 찍는 게 중요하다. 자세히 들어가면 더 다양한 분류가 있지만 크게는 네 가지로 분류하게 되는데 닳기만한 소견은 1번, 다르면서 벌어진 소견이 있으면 2번,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 있으면 3번, 그리고 부착 부위가 아예 같이 분리가 돼버리면 4번입니다. 치료는 동반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슬랩 병변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이 맞다면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증상을 유발하는 운동을 피하고 진통소염제를 쓰고 재활 운동, 특히 견갑골 안정화 운동과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한다. 그래도 증상 조절이 안 되고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아직 있다. 그리고 그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1, 2, 3, 4 그 단계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